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바로 이노스페이스입니다. K 우주시대의 문을 활짝 열고 있는 선두주자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 정말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기술력은 이미 어느 정도 입증했지만 이제는 그 기술로 진짜 돈을 벌 수 있느냐, 이 상업적 성공을 증명해야 하는 그야말로 진짜 시험대에 오른 겁니다. 오늘 이 가능성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노스페이스, 과연 한국판 스페이스X가 될 수 있을까? 오늘 저희는 바로 이 질문을 딱 붙잡고 이노스페이스가 가진 그 눈부신 가능성은 물론이고 또 마주하고 있는 냉혹한 현실까지 샅샅이 한번 들여다볼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이 기업, 이노스페이스가 대한민국 역사상 최초로 민간상업 우주 발사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이건 그냥 로켓 하나 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역사를 새로 쓰는 정말 중대한 임무인 거죠. 성공하느냐 마느냐의 모든 게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좋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뭘 살펴볼지 순서를 한번 볼게요. 새로운 우주 경쟁 구도부터 시작해서 이노스페이스만의 비밀 병기는 뭔지, 또 이 꿈을 현실로 만들 자금은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험난했던 과정과 마침내 다가온 운명의 카운트다운,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을 위한 투자 나침반까지 핵심만 콕콕 집어서 빠르게 달려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 바로 새로운 우주 경쟁입니다. 아니, 지금 전 세계가 왜 이렇게 작은 로켓 하나에 이토록 주목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소형 위성을 우주로 쏘아 올리려는 수요는 정말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 정작 우주로 가는 고속도로는 꽉 막혀서 주차장이 되어버린 거죠. 심각한 교통체증에 시달리고 있는 겁니다. 업계에서는 이걸 발사 병목 현상이라고 불러요. 쉽게 말해서 위성은 다 만들어서 줄 서 있는데 얘네들을 태워줄 로켓버스가 부족해서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근데 이게 바로 이노스페이스 같은 기업에게는 엄청난 기회가 되는 겁니다. 남들이 못 가는 길을 뚫어줄 수 있으니까요. 생각해보세요. 스페이스X 같은 큰 로켓에 꼽살이 껴서 가는 합승이랑은 차원이 달라요. 소형 전용 발사체는 고객이 나 이때 이 궤도로 쏴줘 하면 딱 맞춰줄 수 있는 거죠. 완전 나만을 위한 전용 택시 같은 거예요. 이 유연함이 바로 이 틈새 시장의 핵심 경쟁력입니다. 그렇다면 이노스페이스는 이 엄청난 기회를 도대체 어떻게 잡으려고 하는 걸까요? 자, 이제 그들의 핵심 기술, 이른바 비밀병기를 들여다볼 시간입니다. 자, 이 표를 보시면 이노스페이스의 전략이 한눈에 보입니다. 보통 로켓 기술은요, 싸고 안정적이지만 제어가 힘든 고체 연료 방식이 있고요. 성능은 끝내주지만 엄청 비싸고 위험한 액체 방식이 있어요. 대부분 이 둘 중 하나를 택하는데 이노스페이스는 아무도 쉽게 성공하지 못한 제3의 길, 바로 하이브리드에 모든 걸 걸었습니다. 이게 개발은 진짜 어렵거든요. 근데 성공만 하면 고체의 안정성과 액체의 정밀 제어, 이 두 가지 장점을 다 가질 수 있는 말 그대로 게임 체인저가 되는 겁니다. 다시 한번 간단히 정리하자면 하이브리드 로켓 엔진이라는 건 고체 연료의 안정성과 저렴함, 그리고 액체 산화제의 제어 능력, 이 좋은 점들만 쏙쏙 뽑아서 합친 기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면서 제어까지 되는 거죠. 결국 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접근법이 이노스페이스가 소형 위성 시장의 문을 여는 마스터키인 셈입니다. 거대 기업들이랑 정면으로 싸우는 대신 우리만의 기술로 틈새 시장을 확실하게 파고들겠다는 아주 영리한 전략이죠. 하지만 아무리 좋은 기술이 있어도 돈이 없으면 다 소용없겠죠. 자, 이제 이노스페이스가 이 어마어마한 꿈을 현실로 바꾸기 위해 자금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그 돈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꿈을 현실로 만드는 데는 정말 막대한 돈이 들어갑니다. 이노스페이스는 최근에 무려 485억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실탄을 확보했어요. 이건 단순히 돈을 좀 모았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회사의 앞으로 2년, 3년을 책임질 그야말로 운명을 건 결정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귀한 돈이 어디에 쓰이는지 한번 보시죠. 이 차트를 보시면 절반이 넘는 55%가 회사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운영이랑 연구개발에 투입됩니다. 기술 개발에 멈추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보이죠? 그리고 시설과 장비 확충에 22%, 또 재무구조를 탄탄하게 하기 위한 빚 갚는 데 21%가 쓰입니다.
상업 발사라는 결전의 날을 앞두고 정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금 조달은 보시는 것처럼 아주 체계적인 일정에 따라서 착착 진행됐습니다. 물론 이런 유상증자는 기존 주주들 입장에서는 내 주식 가치가 희석될 수 있다는 단기적인 걱정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회사 입장에서는 상업 발사 성공이라는 더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선 이건 반드시 넘어야 할 산이었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돈이 준비됐다고 해서 모든 게 술술 풀렸던 건 아닙니다. 발사대까지 가는 그 길은요, 정말 말 그대로 시련과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처음 계획했던 발사 일정은 여러 번 미뤄졌습니다. 시험장 짓는 게 늦어지기도 했고, 핵심 부품 구하는 데 애를 먹기도 했고요. 심지어는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져서 시험장이 몽땅 물에 잠기는 정말 영화 같은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어려움들은 이 과정이 얼마나 험난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걸 다 이겨내고 여기까지 온 이노스페이스의 끈기와 의지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리고 마침내 그 모든 시련을 이겨내고 최종 카운트다운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회사의 운명, 아니 대한민국의 민간 우주 역사가 걸린 한빛 나노 발사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이게 바로 운명의 한빛 나노 임무의 개요입니다. 발사는 브라질에 있는 알칸타라 우주센터에서 진행되고요. 목표는 5개의 작은 위성들을 지구 저궤도에 안전하게 올려놓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바로 대한민국 민간 우주 역사의 첫 장을 여는 그야말로 역사적인 발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게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지금은 정말 아슬아슬한 갈림길에 서 있는 것과 같아요. 발사에 성공하기만 하면 기술력 입증은 물론이고 수많은 기회의 문이 활짝 열리겠죠. 하지만 만약 실패한다면 그건 회사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는 정말 어마어마한 리스크를 안고 있는 겁니다.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의 전형이죠. 자, 그렇다면 이 역사적인 발사 이후에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여러분의 투자 결정을 도와줄 일종의 투자 나침반 몇 가지 핵심 포인트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니 해도 발사 성공 여부겠죠. 이건 기본이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성공했다면 이탈리아 시샤크와의 계약처럼 실질적인 추가 수주 소식이 들려오는지, 그리고 이게 그냥 계약서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매출이라는 숫자로 찍히는지, 이걸 반드시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이게 오늘 분석에서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할 단 한 문장입니다. 우주 관련 주식은요, 재무제표에 찍히는 숫자보다 발사 성공 횟수. 이게 바로 그 회사의 신용등급이고 실적 그 자체입니다. 이 성공 기록이 차곡차곡 쌓일 때 비로소 회사의 진짜 가치가 증명되는 거죠. 역사의 문턱 바로 앞에 서 있는 이노스페이스. 과연 우리는 이 치열한 상업 우주 경쟁 속에서 새로운 별이 탄생하는 순간을 목격하게 될까요? 그들의 역사적인 도전이 부디 성공으로 이어지길 바라면서 오늘 분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본 내용은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닌 정보 제공을 위한 컨텐츠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